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시작된 이 탄소 규제, 그러니까 CBAM하고 ETS 확대가 우리 한국 물류 현장에 미치는 영향,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규제가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떤 비용 부담 또 운영상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당장 뭘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게 해운 분야 ETS 적용이나 그 CBM 보고 의무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거든요. 아, 이미요? 네, 2026년 본격 시행이다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물류나 수출입 업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는데 그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말이죠. 다들 2026년 시작으로 아시는데 보고 의무는 벌써 작년 2023년 10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전환 기간이라서 당장 인증서를 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자체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톤당 최대 50유로까지요. 와, 50유로요? 그럼 그냥 넘길 수는 없겠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준비할 시간이 정말 1년 남짓 남았다는 거죠. 본격 시행까지. 그런데 사실 더 시급한 건 그 EU ETS,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셨죠. 이게 올해부터 해운 쪽으로 확대됐다면서요? 네, 그게 더 발등에 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미 해운 분야로 확대 적용이 시작됐고요. 2024년 올해는 전체 배출량의 40%에 대해서 비용을 내기 시작한 거죠. 올해 벌써 40%요? 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확 늘어나서 당장 내년 2025년에는 70%가 되고요. 2026년에는 전면 적용입니다.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 이야... 그래서 벌써 그 CMA, CGM 같은 어. 세계적인 대형 선사들은 2025년 ETS 관련 할증료를 75%나 올린다고 발표했어요. 75%요. 잠깐만요. 75% 인상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게 정말 큰 폭의 인상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럽 가는 배들도 전체 항해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의 50%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한국 유럽 항로의 경우 EU 영내 항해가 아니니까 총 배출량의 50%가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상에서 함부르크까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내던 운임 외에 ETS 때문에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가 추가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안에 든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이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다. 그러면 그 제품 자체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또한 1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네, 합치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운송비의 10% 이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수익성에 바로 타격이 가는 거죠. 와, 비용도 비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CBM 보고 그게 듣지 않니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완제품 자체의 탄소 배출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에 들어간 에너지 소비량이라던가 또 사용된 원자재, 예를 들어 철광을 만들 때 쓴 철광석 같은 거요. 그 원자재를 만든 공급업체의 배출 정보까지, 심지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아주 세세하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다 검증된 데이터여야 한다는 겁니다. 검증된 데이터요. 네, 그냥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걸 위한 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 흔히 MRV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 MRV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준비가 안 된 기업이라면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약간 숨이 막히는 기분인데요. 유럽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좀 더 빨리 대응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가요? 네,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DHL 같은 물류 기업은 단순히 배송 트럭을 전기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요. 항공화물 쪽에서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고 하죠. SAF.
이 SAF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아, 항공 쪽도요? 네, 이게 항공운송 탄소 감축에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니까요. 그리고 함부르크나 로테르담 같은 유럽의 주요 항만들은 이미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선박 입출항이나 육상운송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있고요. 항만 운영 자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이른바 스마트포트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포트. 네, 이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이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비용을 더 내든지 아니면 큰 투자를 해서 바꾸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높아진 비용을 감수하고 가는 것. 둘째는 초기 부담이 크더라도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급망 자체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최악의 경우지만 경쟁력이 약화된 EU 시장의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시멘트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네, 직접적인 1차 대상이죠. 하지만 이게 비단 그 산업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확실히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잘 대응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 특히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 MRV 시스템 구축이라던가 친환경 기술 투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걸 단순히 규제가 생겨서 비용이 느는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회사의 탄소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탄소 경쟁력? 네, 발빠르게 그 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MRV를 갖추고 또 유럽 파트너들이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동적으로 머뭇거리다 보면 비용 부담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물류나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딱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첫째는 무조건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CBAM 대상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현황 파악. 둘째는 아까 강조했던 MRV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내부 역량만으로 어렵다면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 그리고 셋째는 전략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몸을 대지 말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지, 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공급업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협력할지, 그리고 이걸 추진할 내부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현황 파악, MRV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략적 투자 결정.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발 탄소 규제, 이게 분명 엄청난 파도인 건 맞지만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오히려 이걸 잘 타고 넘어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역시 속도겠죠. 2026년 본격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정말 1년 남짓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장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준비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규준이 계획형에 넘어서서 이 변화를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 우위로 만들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 또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